자,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함수의 정의와 함수에 관련된 용어들을 배웠는데요. 그것들을 간단히 복습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함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수가 무엇입니까? 딱 이야기하면 입력값, 입력값과 출력값의 대응 관계, 대응 관계다.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입력값과 출력값의 대응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 이렇게 통과시켰더니 그것이 2가 되었고 2라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 통과시켰더니 4가 되었고 3이라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 통과시켰더니 6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엇을 기대합니까? 4라고 하는 것을 어딘가에 통과시켰을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죠? 우리는 상식적이고 또 안정된 생각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여기에 8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8이라고 예상하거나 8로 확정을 짓는 이러한 행위, 대응의 행위를 갖다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어떤 기능이 생겼느냐? 곱하기 2라는 기능이 생겼다. 자, 곱하기 2, 무엇? 입력값. 이 입력값에 대하여 그 출력값과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입력값의 숫자들을 뭔가 정의해야 되잖아. 그래서 바로 이 입력값을 집합으로 나타내고 x 집합 이렇게 나타내고 입력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의 시작 그리고 출력된다 그 결과가 나왔다 이 사고의 범위를 y 공역이라고 하며 그 결과들을 특별히 치역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으며 곱하기 2를 한다라는 것을 펑션, 어떤 기능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되는 것과 출력되는 것을 예측하고 어떤 기능이 이 함수 안에 숨어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 아니면 정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고전적인 함수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워요. 두 집합 x, y가 있어서 자, 두 집합 x, y가 있대요. x도 있고 y도 있고 자,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반드시 대응할 때 누가 y의 원소가 반드시 대응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른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것을 펑션 콜론 x 화살표 y로 표현한다. 이건 약속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화살표가 시작하는 쪽을 정의여 그리고 화살표가 끝나는 쪽을 공역, 실제 화살표의 대응을 받은 원소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에 약간 국어적인 표현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도 자, 손님이 있죠, 손님. 손님이 어떤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주인이 있겠죠. 주인. 그죠? 그러면 손님이 방문을 한다. 자, X가 Y를 찾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죠. 이때 대접한다는 말이 대응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대응한다. 즉 y의 원소는 x의 모든 원소에 각 원소에 대응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x의 원소가 대응을 받지 못하면 대응되지 못하면 자 이런 거야. 기껏 찾아갔는데 얘가 오지 마. 이런 거야. 오지 마. 그러면 이것은 함수가 성립되지 않는 거야. 기껏 입력을 했는데 출력값이 없어. 그건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입력값과 출력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봐봐. 우리가 살면서 약속이란 건 매우 중요하지. 1 더하기 2가 여러분들 3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
근데 어떤 선생님은 1 더하기 2를 갖다가 100이라고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1 더하기 2가 3이라고 가르쳐 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형태의 한 가지 답이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대응 관계를 표현할 때 화살표가 시작하는 쪽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화살표가 끝나는 쪽을 공역이라고 부르며 여기에 어떤 기능에 의해서 1, 2, 3, 4라고 하는 것이 자, 5, 6, 7, 8, 9의 대응을 받는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읽어볼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 1이 5로 갔고 2가 5로 갔고 3이 5로 갔고 4가 8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자, 1은 5의 대응을 받았다. 대응되었다. 자, 거꾸로 읽어볼게. 5는 1을 대응했다. 자, 5는 2를 대응했다. 2는 5의 대응을 받았다. 3은 5의 대응을 받았다. 5는 3을 대응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8은 4를 대응했다. 자, 그러면 정역의 모든 원소는 공역의 원소의 대응을 받은 것이죠. 자, 이것을 요새 다르게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어요. 정역의 모든 원소는 공역의 원소에 반드시 하나씩 대응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동적 의미죠. 그리고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대응한다. 주인 입장에서는 대응한다.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는 대응을 받는다. 대응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함수에 대한 기본적 용어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함수의 상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대응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함수 fg에 대하여 정역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정역의 임의의 x에 대하여 fx하고 gx가 완벽하게 같으면 두 함수 fg는 상등하다. 같은 함수다라고 읽어버리는 거야.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함수는 정의역에 따라서 두 함수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잘 봐봐. 이제 우리는 함수를 표현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 그리고 이런 대응 관계의 도라고 하죠. 대응 관계 그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여러분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봐봐. 어떤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자, fx는 x의 제곱 이렇게 써봤어요. 자, gx는 절대치 x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생긴 게 완전히 다르죠? 얘는 제곱이 붙었고 얘는 절대치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그리죠? 다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x축 그리고 여기 y축 그리고 y축 그리고 그지? 자, 이번에 이 친구는 이렇게 V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림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어, 특별히 이야기한 게 없어. 무엇을 이야기한 게 없지? 정의역을 이야기한 게 없어. 그러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 때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의 범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자, 모든 실수 스몰 x에 대해 fx 즉 x의 제곱과 gx 즉 절대치 x는 다르다야. 다르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근데 이제 잘 봐야 돼. 우리가 정의역 x를 마이너스 1, 0, 1로 제한을 할게. 그리고 공역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그러면 우리가 f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여기 x, 자, 여기를 y 해가지고 자, f 함수를 마이너스 1, 0, 1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플러스 1이 되지. 0을 대입하면 0이 되지. 1을 대입하면 1이 되지. 오케이?
자, 이러면 이것이 f 함수가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똑같아.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에 g 함수가 있어. 이때 마이너스 1, 0, 1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그리고 2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때 마이너스 1이 입력되어서 플러스 1이 되겠고 0이 입력되어서 0이 되었고 1이 입력되어서 1이 되었어.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정의역 마이너스 1, 0, 1에 대한 그 치역이 0과 1 그리고 그들의 대응 관계도 완벽하게 같지.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두 함수를 상등하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정의역에 따라서 상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의역에 따라서 상등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것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자, 여기다 또 창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지 못하는 대응 관계가 있지. 알겠습니까? 자, 이것을 갖다가 네 가지로 정리할 거야.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네 가지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자, x가 있고 y가 있어요. x가 있고 y가 있어. 대응 관계라고 해서 분명히 함수는 자, 여기 1, 2, 3이 있고요. y가 있는데 이 친구가 4, 5, 6, 7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를 갖다 f 대응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다음과 같이 대응을 시켜봤어요. 자, 1이 4로, 2가 4로, 3이 4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시켰을 때 이것을 x에서 과연 y로의 함수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함수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었지. 1이 하나에 대응되었고 2가 하나에 대응되었고 3이 하나에 대응되었어. 자, 손님 1, 2, 3이 찾아왔는데 4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응했지. 자, 4가 2를 대응했고 4가 2를 대응했고 4가 3을 대응했어. 이거 함수 맞아.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한번 볼게. 두 번째.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 자,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1, 2, 3. 자, 여기가 4, 5, 6, 7. 4, 5, 6, 7. 자, 이번엔 이렇게 대응을 시켜봤어요. 자, 1을 4에 2를 5에 3이 딱 쳐다보니까 6하고 7이 혼자 있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1은 4에 대응되었다. 4는 2를 대응하였고 자, 2는 5에 대응되었다. 5는 2를 대응하였고 자, 3은 6과 7에 대응되었다. 자, 6과 7은 3을 대응했다.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거야. 3을 입력했더니 6이 나올 수도 있고 7이 나올 수도 있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안정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함수에서는 이런 경우를 제외한단 말이야. 제외. 그래서 이 친구는 안타깝지만 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함수가 아니냐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다음과 같이 정의해 봤어요. 여기가 1, 2, 3. 자, 여기가 4, 5, 6, 7. 4, 5, 6, 7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은 4로 대응하였고 2는 5로 대응했는데 3이 대응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오지 마 이런 거야. Y에서 오지 마. 손님이 찾아가려고 했더니 오지 마. 대응을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X에서 Y로 자,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역시 함수가 아닌 것입니다. 함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제 기능을 못한다. 이해해요? 우리가 시간 투자를 어마무지하게 했는데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알겠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알겠죠? 어? 자,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푸시면은요, 당연히 수학 성적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정의역의 원소를 1, 2, 3, 유한집합으로, 1, 2, 3, 유한집합으로 뚝뚝뚝 끊어서 썼단 말이야. 자, 그런데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 2, 3, 이산적, 이런 걸 이산적이라고 해. 이산적. 자, 이산적
뭐라고 뚝뚝 끊어졌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이산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산적. 자, 우리 이런 것도 좀 이산성, 뚝뚝뚝 끊어졌다. 이산성 함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x 집합을 선생님이 1에서부터 3까지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자, y 집합을 2에서부터 6까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됐습니까? 이걸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 자,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이것도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여기가 x, 여기가 y. 아니, y가 왜 여기 있어요? 아니, 상관없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 있고 여기 3이 있어. 그러면 x의 원소들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이죠. 됐습니까? 자, y의 원소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값들이죠. 그죠? 이해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의역과 공역을 준비한 상태에서 대응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 검색으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대략 3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대응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대응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진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의 대응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하고 6 전체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실질적 대응을 받은 구간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정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대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정역은 x축상에 존재하는 값들이죠. 공역은 y축상에 존재하는 값들이란 말이야. 정역에 존재하는 값들을 1과 3, 1에서부터 3까지로 표현을 해봤고 공역에 존재하는 값들을 2에서부터 6까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1에서부터 3, 여기 2에서부터 6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프가. 이래 그려진 거예요. 이래. 됐죠? 근데 이 그림을 다 그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정의역이라고 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의했기 때문에 정의역을 벗어나는 그래프는 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정의역을 벗어나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린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어디야? 3. 거기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얼마야? 4.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지. 이해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치역.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정역. 그리고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우리는 이런 것도 함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되지 않아. 정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 2개 이상에 대응되는 경우 이런 것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정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함수라고 말하지 않아. 근데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가 이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1에서부터 3까지의 모든 실수, 여기에 실수가 몇 개가 있니? 무한개가 있겠지. 여기에 실수가 몇 개 있겠니? 무한개가 있겠지. 이 무한개가
적당한 대응을 이룰 때 이것도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속성 함수.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연속성 함수의 대응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함수를 배우는 건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좀 더 함수에 관련된 용어를 구체적으로 좀 배워볼 거예요. 함수가 다양하거든. 그 다양한 것을 구별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자, 계속 우리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의 종류와 관련된 용어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정의를 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제되는 사항은 x에서 y로의 함수를 전제하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x가 정의역이고 공역이 y일 때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는 말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1과 3이 좀 헷갈리죠?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항등함수라는 말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상수함수, 그리고 증가함수, 그리고 감소함수라는 용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이들의 정의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은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정역과 공역의 대응 관계 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원소가 1, 2, 3, 4로 이렇게 유한계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공역의 원소가 5, 6, 7, 8, 9 역시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의 대응이 되었고 또 하나의 대응이 되었고 또 하나의 대응이 되었고 또 하나의 대응이 되었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x의 원소가 서로 다르면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도 분명히 달라야 한다. 자, 바로 이 말입니다. x1하고 x2가 다르면 반드시 fx1하고 fx2가 달라야지만 우리는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이산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연속함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연속함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의역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역. 그래서 정의역을 A에서부터 B까지로 표현해 볼게요.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자, 여기가 X, 여기가 원점, 여기가 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공역을 C에서부터 D까지, C에서부터 D까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부터 D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정의역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X라는 녀석은 A에서부터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 그죠? 그 다음에 공역은 Y라고 하는 친구는 C에서부터 D 사이에 있는 모든 값, 모든 실수값.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앞쪽에서 이렇게 개념을 간단히 좀 배워봤어. 자, 무엇을 배웠지? 이때 공역을 여기를 E하고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공역은 C에서부터 D지만 치역은 E에서부터 F가 되는 것이고 정역은 역시 A에서부터 B까지가 되겠죠. 이해해요?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를 특별히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반드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이것은 1대1 함수다. 알겠습니까? 자, X1 하나 있고 Y1 하나 있죠. 자, 다시. 자, 이번에는 또 여기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더니 자, 여기가 Y2가 되겠죠. Y2가 될 것이고 그때 만나는 X점을 X2라고 하겠습니다. 자, X2하고 X1이 분명히 다르죠. 다르니까는 Y1과 Y2도 분명히 다르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치역과 공역이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치역, 자, 이 전체를 공역.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아닌 경우도 필요한 거잖아요. 아닌 경우. 아닌 경우. 자, 또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자, 여기 위에다가 겹쳐서 한번 그려볼게. 어떤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려져 봤어요. 이렇게 그려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y값, y1하고 만나는 x의 값이 몇 종류가 됩니까? 두 종류가 되죠. 그러면 x1도 y1으로 대응되었고 x2도 y1으로 대응되었죠. 자, 이런 것들은 1대1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여러 개가 하나로 같다. 다대1 함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x1을 넣었더니 y1이 나왔고 자, 여기 x2를 넣었더니 y1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다대1 함수. 자, x1하고 x2가 다를 때 그 대응되는 fx1 이것을 y1이라고 부르고 fx2 이것을 y2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뭘 배웠어요? 명제에서 대우라는 말을 또 배웠잖아요. 대우를 배웠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하고 x2가 같은 것이다. 오케이, 이것이 참이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원명제, 이것이 대우명제. 기억하시죠?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이것은 공역은 5, 6, 7, 8, 9고요. 치역은 5, 6, 7, 8이죠. 치역과 공역이 달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도 있죠. 자, 1, 2, 3, 4. 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요. 자,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A, B, C. 됐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대응을 받았어요. 이렇게 대응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을 받으면 분명히 이 함수는 1대1 함수는 아니죠.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왜? 1과 2가 모두 A의 대응을 받았으니까. 그치? A는 1과 2를 모두 대응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는 분명히 아니지만 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걸 예전에는 수학책에서 전사함수라고 배웠는데 이건 이제 대학에서만 배웁니다. 모두가 대응을 받았다. 사라는 말은 대응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대응을 받았다. 누가?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모든 원소의 대응을 받았다. 공역의 모든 원소의 대응을 받았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것을 우리가 전사함수,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두 개를 믹스해봐. 이걸 믹스해. 그래서 정역의 원소가 그리고 공역의 원소가 다음과 같이 1, 2, 3, 4. 공역의 원소가 5, 6, 7, 8.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함수를 갖다가 H함수라고 할게요. 자, 1이 5로, 2가 6으로, 3이 7로, 4가 8로 이렇게 대응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역의 모든 원소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서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가 대응되었죠.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죠.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1대1 대응. 알겠죠? 자, 그런데 역시 우리가 그래프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프 하나 또 그려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위에서 1대1 함수인 경우에는요.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일 수 있어요. 근데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반드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 봐봐. 정의역이 A에서부터 B까지 공역이 C에서부터 D까지 여기가 원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인데 그래프는 1대1 함수를 유지하면서 1대1 함수가 뭐야? 이렇게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거야. 자, 이런 걸 단조롭게 증가한다. 점점점 x의 값이 커지면서 y의 값도 같이 커지는 것. 이것을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대응이 되죠.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얘는 1대1 함수야.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봤더니 공역이 C에서부터 D까지고 치역도 C에서부터 D까지야.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도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지. 그러니까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1대1 함수는요. 요만큼 남아도 되고 요만큼 남아도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높아심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 이 그래프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는 여기다가 칠판 하나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착각을 하더라고. 자, 봐봐. 방금 전에 설명한 걸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게. 자, 여기가 정의역이 A에서부터 B까지야. 정의역이 A에서부터 B까지야. 공역이 C에서부터 D까지야. 공역이 C에서부터 D까지야. 자,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A에서부터 B까지. 공역이 어디라고? C에서부터 D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함수의 대응 영역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하지 못해. 왜요? 자, 잘 봐. 이만큼 정의역의 원소가 놀고 있지. 이만큼 정의역의 원소가 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요 사이에 있는 정의역의 원소 여기를 갖다 A 프라임이라고 할까? 자, 여기를 B 프라임이라고 할까?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대응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야. 이 입력값이 있는데 Y값이 없다라는 얘기야. 어디 안에? 공역 안에.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합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잘 배워 놓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봐. 우리가 X값 하나를 대입했더니 Y값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야. Y1, Y2. 그지?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 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출력값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면 이것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 이해해요? 그러면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고 얘도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고 이해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수의 종류를 나누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 개를 배운 거야. 제일 중요한 거 1대1 함수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그리고 1대1 함수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는 쉬워요. 항등함수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얘도 두 가지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도 칠판 하나 준비할게요. 오늘 칠판을 많이 준비하네요. 그죠? 바빠. 이 함수가 하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땐 그냥 이게 함수야 하고 내가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같아야 돼. x에서 x로의 함수 똑같아야 돼. 똑같아. 알겠니?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 공역의 원소가 역시 1, 2, 3, 4. 그리고 얘가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4는 4로. 당연하지? 쉽지? 오케이. 이런 것을 갖다가 보통 F라고 쓰지 않고 얘는 특별하게 I. I는 아이덴터티. 증명서라는 얘기야. 나는 나다. 여러분들 학생은 학생증이 있고 어른들은 주민등록증이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증명한다. 그걸 주민등록증, 증명서를 갖다 아이덴터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함수 중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아이덴터티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특징이냐면 I1은 1이 된다는 거야. I2는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IX는 X가 된다. 오케이?
이해해요? 물론 f로 써도 상관은 없어. fx가 x가 된다. 이것도 항등함수야. 이건 그냥 함수의 관점인 거고 ix라고 쓰는 건 함수들 중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아이 직사각형 이래도 되는데 우리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특별히 그리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특별히 뭐라고 해? 정사각형 이렇게 읽잖아.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뭐라고 해? 마름모 이렇게 읽는 것처럼 자 입력값하고 출력값이 꼭 같은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그러고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됐죠? 오케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함수, 항등함수.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자, 공역의 원소가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치역이 딱 한 가지 값만 갖는 경우야. 자, 잘 봐.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어. 자, 정역의 원소가 1, 2, 3, 4, 공역의 원소가 1, 2, 3, 4, 5, 7, 6은 어디 갔니? 상관없어. 자, 일단은 공역의 원소가 많다 이랬어. 자, 이랬을 때 얘네가 다 한 놈한테만 가는 거야. 한 놈한테만. 다 한 놈한테만. 그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해.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들러리야, 들러리.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보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힘들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잖아. 그렇지만 서울대 간 친구가 제일 눈에 띄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죠? 이 상수함수야. 오케이? 자, 봐봐. 그래서 1, 2, 3, 4, 1, 2, 3, 4 모두 한 놈한테 간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증가함수 설명했는데 증가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x1보다 x2가 크다일 때 fx1이 fx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함수. 이것을 갖다 증가함수. x1이 x2보다 크다일 때 fx1이 fx2보다 작을 때를 만족하는 함수. 뭐 이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x1보다 x2이면 fx1, fx2 이건 뭐라고 하면 되는가? 이 감소함수. 그냥 이렇게 바로 읽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앞에 있는 녀석하고 부동의 방향이 뭐 하면 바뀌면 감소함수. 앞에 있는 녀석하고 뒤에 있는 녀석의 부동의 방향이 일치하면 증감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대응 관계로 얘기해 볼게. 자,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5, 6, 7, 8, 9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x, 자, 여기가 y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자, 1이 5로 갔어요. 2가 6으로 갔어요. 3이 7로 갔고 4가 9로 갔어요. 자, x의 값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y의 값도 점점점 커지죠. 이런 걸 우리는 증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셌던 것처럼 경우의 수로 이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오해의 요지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할게요.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앞서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정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의 정의에 맞는 대응 관계의 개수라는 얘기야. 다시 x에서 y로의 함수의 정의에 맞는 대응 관계의 가지수, 관계의 가지수.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간단한 걸 해볼게. 정의역이 1과 2야. 공역이 small a, b야. 됐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의역이 x 1과 2. 자, 공역이 small a, b야.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자, 다 A로 대응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F 함수라고 합시다. 자, 다시 이것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이번에는 1과 2가 small ab가 있는데 다 B로 대응된다. 그래서 이것을 G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자, 1과 2가 A, B에 다음과 같이 대응이 됩니다. 1은 A로, 2는 B로. 이것을 H함수라고 합시다. 자, 다시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 정역의 1과 2가, 그죠? small ab, 공역의 ab에 다음과 같이 대응이 됩니다. 1은 B로, 2는 A로. 자, 이것을 R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의 대응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아니 선생님 이거는 안 되나요? 어떻게? 자, 여기 1과 2가 있고요. 여기 A, B가 있는데 1이 A로 B로 2가 B로 A로 자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고 얘를 S라고 합시다.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정의 X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두 개가 대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만큼 네 가지가 되었는데 이걸 손으로 일일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팁이 하나 있는 거야. 팁. 어떻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갈 수 있는 곳은 A로도 가도 되고 B로 가도 되잖아. 그치? 1이라고 하는 것이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돼.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A, B 두 개가 있으니까 2도 마찬가지로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되지. 오케이? 동시에는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2도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 각각을 곱하여 주면 네 가지가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여기 정역의 원소가 1, 2 두 개지만 공역의 원소가 small a, b, c, d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자, 1이라고 하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곳이 4곳, 2라고 하는 것이 갈 수 있는 곳이 4곳. 그러면 이들을 곱하니까 총 16가지의 x에서 y로의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처럼 다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다가 헷갈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응 관계를 공식화시켰어. 어떻게 공식화시켰냐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R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N개 이랬을 때 N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대응 관계, 즉 함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정역의 원소의 개수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함수의 총개수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는 친구들은요. 지금 몰라도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확률과 통계를 배운 학생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 몰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야?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얘는 다대일 함수고 얘도 다대일 함수죠. 1대1 함수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분명히 x가 1이 선택한 것과 2가 선택한 게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1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2라는 친구가 있는데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다면 1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나면 B가 선택할 수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1 두 가지. 바로 이 두 가지에 해당해.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인데 1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나면 1대1 함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줄지. 그래서 이것을 12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을 확률과 통계에서는 네 가지 중 두 개를 뽑아서 배열한다. 4퍼미테이션이 얘랑 똑같은 표현 방법인데 아직은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곱의 법칙을 가지고
함수의 개수, 즉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은 경우, 이 경우죠.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은 경우, 이때 이것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도 되겠지.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우리가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어떤 자연수 3에서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줄어들어서 1까지 곱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3 팩토리얼로 표현합니다. 요 기호의 이름은 팩토리얼이야. 자, 우리가 한자로는 계승, 연속하여 곱한다 라는 뜻이에요. 계승. 그러면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1대1 대응의 개수는 항상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팩토리얼을 붙이면 돼. 그래서 이것은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니까 이때는 1대1 함수의 개수만 구할 수 있어. 자, 1대1 대응의 개수는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며 대응되는 원소가 각각 다 달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 줄여서 우리가 m 팩토리얼. 아니 좀 헷갈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 여기 1, 2, 3 세 개가 있고 여기에 A, B, C가 있어. 이걸로 1대1 대응 몇 개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걸로 1대1 대응 몇 개 만들 수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것을 3팩토리얼 6가지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요.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률과 통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이것도 경우의 수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배운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하에서 배울 내용은 요거야. 물론 순열과 조합 가서 요거 가르쳐 줄 거야. 알겠습니까? 순열과 조합 가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다. 확통을 배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이어지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우리가 수상에서 이미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번 강좌에 탑재를 시켜서 복습을 시키려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고 수상에서 배웠던 것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고 당 함수의 그래프를 함수의 입장에서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차 함수 배웠죠? 그리고 기본형은 y는 ax. 자, 반드시 a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이것을 함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쓸 수 있다고? fx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ax라는 1차 함수는 펑션 f로 정의가 된다. fx는 ax 이렇게 쓸 수도 있고 y는 ax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이 기본형 1차 함수의 특징인데 먼저 원점을 통과한다라는 거 그리고 양수이면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는 거 a가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그리고 절대치 a, 기울기라고 말하죠. 이 절대치 a가 클수록 기울기는 크고 y축에 가까워진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잊지 말자. 함수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볼게요.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y는 ax 플러스 b. 역시 a가 0이 아니며 이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x절편, b라고 하는 것을 y절편. 또 a가 양수이면 증가함수. 아까 증가함수 배웠죠? a가 음수이면 감소함수라고 말한다. 즉 a가 0이면 1차 함수가 아니면서 이것은 상수함수가 된다. 이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예요. 자,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여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엇이다? x축에 평행하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0인 함수는 바로 상수함수다. 1차 함수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인데 이것을 함수라고 부르면 함수인 거고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여러분들 정의 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함수야. 정의 역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지고 그 다음에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단지 형태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일반형으로 다 풀어서 방정식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주기함수에 대한 정의들을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우자라는 말이 짝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x의 제곱, x의 4제곱 이런 친구들아. 코사인은 수원에서 배우니까 아직 몰라도 되고 자, f-x는 fx를 만족한다. y축 대칭 함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른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식만 봐도 뭐야? 아, 이것은 우함수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y축 대칭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예를 들자면 x의 제곱, x의 4제곱 같은 친구들이구나. 또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적을까요? y는 절대치 x.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요. 또 있어요. y는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상수함수. y는 뭐 3, 뭐 이런 것들이야. 자,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x의 차수가 0이란 얘기야. 0은 짝수라고 보지. 2의 배수.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x의 0차. 모든 수의 배수니까 2의 배수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1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x의 0차. 짝수차로 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들도 y축 대칭 함수야. 아까 그려봤지? 우리가 앞서서 그림을 그려봤단 말이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어? y축에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V자 그려봤었잖아. 이해해요? 자,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홀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x1차, x2차, 사인, 코스, 사인, 탄젠트는 여러분들 역시 수원에서 배우고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f-x는 마이너스 fx가 된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함수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특징은 뭐라고 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자, 우함수, 짝수, 기함수, 기하다, 홀수. 자, 모든 것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혼자 단독적으로 딱 혼자 있어. 혼자 존재하다. 이거는 기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홀수는 기이하다. 짝수는 그냥 흔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번에 이제 주기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주기함수.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반복되는 함수란 말이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반복되는 함수. 자, 상수가 아닌 함수 y는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2b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잘 읽어봐야 돼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하는데 이때 y는 fx를 주기함수라고 하고 상수 p의 값 중 최소인 양수를 바로 fx의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잘 봐. fx가 fx 플러스 p하고 같대. 모든 실수 혹은 정의역의 모든 x 값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 플러스 p하고 같다이면 무조건 우리 조건명제 배웠지. 자, fx는 fx 플러스 mp하고도 같아요. 이때 n은 자연수, p는 양수 이렇게 써봤어요. 오케이. 자, 이거이면 이것이 무조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주기가 mp인 함수 아닙니까? 맞아요. 얘는 주기가 mp야. 주기가 mp인 함수.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주기가 p인 함수죠. 주기가 p인 함수야. 근데 f라는 녀석이 이것이 먼저 선언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먼저 선언되어 있으면은 MP보다 P보다 MP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주기라고 하는 거. 얘가 주기 함수이고 얘도 주기 함수인데 진짜 주기는 누굴 선택해 준다? 이 P 값을 선택해 준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이것만 봤을 땐 주기가 NP 함수. 자, 얘는 주기가 P 함수 이랬는데 F 입장에서는 나의 주기는 P다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오케이? 얘도 주기함수고 얘도 주기함수인데 진짜 주기는 P, 더 작은 놈. 여기서 최소인 양수를 주기라고 인정해 준다. 이해해요?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이 친구들도 수원에 가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런 거야.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 그림이 계속 0, 1, 2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림이 계속 반복된다. 1 간격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기가 1이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봐도 되잖아. 선생님 이 두 개로 반복되니까 주기가 2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작은 크기로 주기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더 작은 크기를 주기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기가 1인 주기함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친구가. 자, 이 친구의 식은 위에 있나? 잠깐 화면을 올려볼게. 자, 이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fx가 x 가우스 x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친구는 또 하나의 정의를 가질 수 있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은 fx는 fx 플러스 2를 만족한다. 주기가 1이다. 이렇게 주기함수입니다로 설명해도 된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선생님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나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수학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딸은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을 봤을 땐 아저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하나의 실체를 여러 가지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배워야 될 용어는요. 절대치가 있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자, 이것도 앞서서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죠? 다 해봤었는데 요것들 기억하라.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수상에서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고 자, 전체의 절대치가 있는 경우 x에만 절대치가 있는 경우 좀 색깔 바꿀까? 전체의 절대치가 있는 경우 x에만 절대치가 있는 경우 y에만 절대치가 있는 경우 x에만 y에만 절대치가 있는 그림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생긴 거네요. 자, 요거 정확하게 쓰면 절대치 Y는 절대치 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요거 틀렸다. 자, 요거 지울게요. 얘는 이렇게 지워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요거 아니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했으니까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차 함수 역시 이제 2차 함수 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잖아요. 단지 2차 식의 구조. 자, x에 관한 함수 이랬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고 a, b, c가 실수일 때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2차 함수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일반형, 그리고 꼭지점, 그리고 역시 일반형의 꼭지점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대칭축을 결정하는 방법 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2차 함수의 활용, 오른쪽에 근해 분리도 이렇게 다시 복습하시라고 정리해 놨어요. 그죠? 오케이? 다 기억하라.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원래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알지 하고 넘어가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2차 함수 구하는 방법. 자, 꼭지점 m, n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자,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쵸?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참수의 일반형에다가 다 대입해서 연립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풀죠. 그리고 이제 x절편, y절편 주어졌을 때는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해서 이참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참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부등식에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쵸?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여기지. 자, 우리 보라색으로 0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0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해는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자, 얘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얘는 그냥 단순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해. 각각의 부등식도 여러분들 이참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역시 계속 이어지는 개념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세히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성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운 도형의 이동에서, 자, 도형의 이동에서 합성 이동이라는 거 배웠죠. 합성 이동. 합성 이동. 무엇이야? 평행 이동했다가 대칭 이동했다가 다시 평행 이동했다가 대칭 이동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여러 번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합성 이동이다라고 혼합 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함수의 대응 관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속적으로 대응되는 것을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중에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 오른쪽에다가 쉬운 걸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2를 넣어서 3을 얻었고, 3을 넣어서 9를 얻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를 넣어서 3이 됐다라는 과정 속에는 예를 들자면 x 플러스 2, 입력값에 대해다가 2를 더한 거고 3을 대입해서 9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력값을 제곱을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9가 되는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바로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것을 f 함수라고 부르고 이것을 g 함수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친구는 h 함수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h 함수를 우리가 f와 g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f와 g로서. 다시 말해서 이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것이죠.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x의 제곱 안에 x 플러스 2를 집어 넣어라. 이렇게 수학자들이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이 왼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한다. F하고 G를 합성한다. 이때 이 동그라미를 갖다가 합성기호라고 이야기합니다. G 합성 F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입력값을 F의 정의역이라고 부르지만 이 합성함수의 입장에서도 입력값은 1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3이라고 하는 것은 F함수의 치역이지만 G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F함수의 치역은 G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지만 합성이 가능하다.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갖다 이제 이런 대응관계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x라는 친구가 있고요. x는 당연히 정의역 x의 원소가 되겠고요. 자, fx라고 하는 것은 f함수의 결과로 나온 치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치역은 당연히 y라고 하는 공역의 또 원소가 되겠죠. 이 치역이 g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이어야 하고 이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인 fx가 g 함수의 대응을 받아서 결국 g 합성 fx라고 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연히 z함수의 원소가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가는 이 과정을 무엇으로 함축하느냐? G 합성 F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입력되었고 결론, 출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떤 학생이 지역에 있는 지역고등학교에 가서 서울대를 가던 어떤 학생이 아주 유명한
특목고에 가서 서울대를 가던 결과는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과학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 지원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외대부고 아주 좋은 학교죠.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했던 아이들은 다 모아요. 그쵸? 근데 외대부고 학생들이 전원 다 서울대를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대부고 학생들 중에도 1등급이 있는가 하면 9등급이 있어요. 선생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9등급 받으려고 왜 외대부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 9등급도 서울대를 간다면 외대부고를 가야 되겠죠. 그죠? 물론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결론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 중간이 어떻든 간에. 그러나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과정도 표현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표현한 방식이 바로 합성함수인데 진짜 어려운 것은 이 합성함수의 정의에 대한 완벽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 풀어봐 이러면 저 잘 풀어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푸는 3차 방정식은 다 풀리는 것만 책에 있어서 푸는 거야. 진짜 어려운 3차 방정식은요. 여러분들 수상의 내용만 갖고는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미적분학을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5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맞는 그런 문제들만 풀어봐서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합성함수가 어렵게 나오면 즉 수원과 수투에서 어렵게 나오면은요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합성함수의 기본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 놓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설명한 건 그냥 합성함수의 구조를 이야기한 거고 자, 합성함수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다시 정의역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 공역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가는 바로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은 F함수 입장에서는 공역이고 G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인데 반드시 G함수의 정의역에 F함수의 치역이 부분집합이어야지만 반드시 F에서 G로의 합성함수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합성함수가 무조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정의역이 x에서 y로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1, 2, 3 여기가 4, 5, 6 그리고 y에서 z가 있어요. y에서 z 4, 5, 6 그리고 z가 7, 8,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F함수, 이것을 G함수라고 해서 이 둘을 합성하고 싶은 거야. 합성이 가능할까? 합성이 가능할까? 라고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X하고 Y하고 Z를 차례대로 연결해 놓고 이들의 대응 관계를 그대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이것을 F 대응, 이것을 G 대응 자, 이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이 4로, 2가 5로, 3이 5로, 4, 7, 4는 7로, 5는 8로, 6은 9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합성함수의 최종적인 공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합성함수의 최초의 정의역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공역의 원소는 정역의 각 원소에 대응한다라고 돼 있죠. 자, 7은 1에 대응해 줬고요. 8은 바로 2와 3에 대응해 줬습니다. 9는 6에 대응해 줬지만 1, 2, 3에는 대응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1, 2, 3이라는 모든 정역의 원소가 Z의 원소에 대응되어 있죠. 1이 7에 대응되어 있고 2가 8에 대응되어 있고 3이 8에 대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 f하고 g가 합성된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f하고 g를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의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1, 2, 3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7, 8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의역은 뭐다? 1, 2, 3. 치역은 뭐다? 7, 8. 공역은 뭐다? 7, 8, 9. 무엇에? G 합성 F에. G 합성 F에 바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G 합성 fx로 표현하고요. 자, 이 표현은 똑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G fx. 자, G 합성 fx 똑같이 읽는 거야. G 서클 fx. 뭐 이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G 합성 fx. 이것도 마찬가지로 G 합성 fx.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번에는 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fx를 x의 제곱 플러스 1, gx를 x 플러스 2로 표현해 봤는데 자, f 합성 g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일 수 있죠. f에 x 대신에 g가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f에 요 x 대신에 이 g가 들어가는 거라고, g.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x 대신에 g가 들어갔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나오죠. 자, g 합성 fx라고 하는 것은요. g의 x 대신에 fx가 들어가는 거야. fx. 즉 x의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x의 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 정리해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fx, gx를 가지고 합성을 하더라도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G 합성 F하고 F 합성 G를 같다라고 보지 않아. 알겠습니까? 같다라고 볼 수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 예외. 자,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적어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F 합성 I 합성 F 됐습니까? I가 뭐였지? 앞서서 항등함수였죠. 항등함수하고 어떤 함수하고 합성을 할 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그 결과가 같아. 또는 F 합성 F 인버스. F 인버스는 역함수를 얘기해. 역함수 좀 이따 같이 다시 복습할 거야. 자, F 인버스 합성 F. 자, 이런 거 좀 적어놔. 알겠습니까? 자, 이들은 결과가 항등함수가 되면서 이들은 순서가 바뀌어서 합성해도 돼. 자, 그 다음에 F 합성 F. 같은 함수를 연속적으로 합성하는 거야. F 합성 F. 단, 이 F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F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완전히 같아야 돼. X에서 X로의 함수여야지만 우리가 F 합성 F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자, F 합성 F가 가능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같은 함수가 F 합성 F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합성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합성함수는요. G 합성 F하고 F 합성 G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F 합성 G하고 G 합성 F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됐습니까? 예외적으로는 같은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G 합성 F 합성 H하고 G 합성 F 합성 H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즉 합성이 가능한 상태에서 합성하는 순서는 달라져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F 합성 I하고 I 합성 F. I가 뭐였습니까? 항등함수였죠. 그렇죠? 그 순서는 바뀌어도 항상 F 함수가 되고 순서가 바뀌어. 이걸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항등함수에 대해서는 합성을 해도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x에서 y로의 함수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였고 그 f 함수가 반드시 1대1 대응일 때 무슨 대응? 다시 1대1 대응일 때 무슨 함수? 즉, 아니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인 함수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인 함수일 때 y에서 x로의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른다. f의 역대응.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 썼는데 이걸 f의 인버스라고 읽거나 자, 뭐라고 읽는다? f의 인버스. 뒤집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f의 인버스 아니면은 f의 역함수. 그냥 우리말로 f의 역함수.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만 읽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f의 인버스,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역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고요. 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1단계, 1대1 대응임을 확인해야 돼.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없으니까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y는 fx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한다. 당연히 정의역, 치역을 구해야 되겠고 자, x를 y에 관하여 푼다. 다시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y와 x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역함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포인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한다. 자,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한다.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은요. 원래 함수, 원함수라고 하죠. 원함수의 바로 치역이야. 알겠습니까?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1차 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차 함수 fx가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를 갖다가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이건 f 함수가 2x 플러스 1이다라는 이야기고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친구의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1대1 대응 여부를 따져봐야 돼. 자,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게요. x축, y축 얘가 0. 그래서 기울기가 2, y절편이 1인 직선을 딱 그렸어. 자, 그리고 여기에 x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 딱 그려봤다. 이것을 갖다 y는 y1이라고 부를게. 그러면 이 y1에 대응되는 x의 값이 몇 개야? 하나지. 이렇게 x의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대응되겠고 모든 x의 값에 모든 y의 값이 1대1 대응할 때 이것을 갖다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엇을 가질 수 있어?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 역함수를 가지니까 무엇하라고? x하고 y를 바꾸라고. x는 2y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y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바로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y하고 이 y 같은 게 아니라 이건 x축, y축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 y로 나눠 놓은 거니까 얘의 함수의 이름은 f 인버스 x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제 최종적인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단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1차 함수의 역함수밖에 못 구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함수의 역함수, 3차 함수의 역함수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1차 함수의 역함수밖에 못 구하는 거야. 자, 또 한 가지가 있어. 역함수를 대응관계로 이야기하자면은 자, 여기 우리 칠판 하나 불러드릴게. 칠판 하나 불러드려서 대응관계 이야기도 좀 해야 돼. 자, 봐봐. 우리가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원소가 1, 2, 3, 4가 있고 여기에 5, 6, 7, 8이 있어.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려고 한다면 유한집합에서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씩 만나야 돼. 1대1 함수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했지?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 이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자, 이런 경우 너 역함수 구해봐 이러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y가 정역이 되는 거고 x가 무엇이 되는 거야? 공역이 되는 것이며 이때 5, 6, 7, 8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를 쓰는데 원래 대응 그대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원래 대응 그대로. 알겠습니까? 정역과 공역만 같다라고 해서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걸 드디어 f 인버스, f의 역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f1은 5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f 인버스 5는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F1이 5인데 이것이 2항 넘어간다라는 뜻이야. 넘어간다. 2항. 넘어간다. 그러면 1은 F의 인버스 5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잖아. 자, 예를 들어서 5x가 10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x를 구할 때 5가 넘어가면서 5분의 10 이런 느낌 있지. 오케이? 그래서 2 이렇게 쓰잖아. 얘가 넘어갈 때 분수가 된다. 이런 개념처럼 얘가 넘어간다 인버스. 단 이건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을 역대응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F 합성 F 인버스 역함수끼리 합성을 하면 F 인버스 합성 F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그 결과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항등함수. 오케이. 자,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면 안 돼. 자, 어떤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냐면 자, 잘 봐. 우리는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꼭 나한테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역함수 같는데며. 그래.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봐봐. x에서 y로 그리고 y에서 x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은 거야. 그리고 얘가 f 그리고 얘가 f 인버스 써놓고 여기에 1, 2, 3, 4 여기에 5, 6, 7, 8 여기에 1, 2, 3, 4 그래서 써봤더니 1이 5로 가서 5가 1로 가고 2가 6으로 가서 6이 2로 가고 3이 7로 가서 7이 3으로 갔고 4가 8로 가서 8이 4로 갔으니까 F 인버스 합성 F1은 1이 되었고 F 인버스 합성 F2는 2가 되었고 F 인버스 합성 3은 3이 되었고 F 인버스 합성 F4는 4가 되었다. 그래서 1은 1이 나왔고 2는 2가 나왔고 3은 3이 나왔으니까 아하 F 인버스 합성 fx가 x가 된다. 항등함수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친구부터 쓰는 거야, 이 친구. F 인버스 합성 F를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 F 합성 F 인버스는 자, y, x에서 y로의 함수. 그리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F 인버스, 얘를 F. 그리고 여기를 갖다 열심히 5, 6, 7, 8. 여기가 1, 2, 3, 4. 여기가 5, 6, 7, 8. 이렇게 써놓고 이들의 대응을 갖다가 이렇게 시킨 거야. 이렇게. 아니 금방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대응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뭘 생각하냐면 이 합성은 F 합성 F 인버스 5가 들어가서 5가 나온다. 아니 얘는 1이 들어가서 1이 나왔는데 얘는 5가 들어가서 5가 나오니까는 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게 5고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니까 다르지 않냐? 아니, 항등함수의 말이 뭐니? 입력값이 그대로 결과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입력값이 결과값으로 나왔다. 입력값이 결과값으로 나왔다. 입력값이 결과값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친구도 F 합성 F 인버스 입력이 X가 되었으면 결과도 X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항등함수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치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어떤 수가 입력되면 그 결과값이 자기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항등함수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함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fx라는 함수하고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가 있을 때 이 두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였을 때 그 두 그래프는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뭐다?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함수를 그려봐. 이러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는데 자, 기존의 x, y 대신에 무엇을 y, x를 대입하시면 그것이 바로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역함수가 부분적으로 1대1 대응인 상태에서 x와 y의 역할이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인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앞서서 배웠는데 f 합성 f 인버스는 무엇이 된다? 바로 항등함수가 된다. f 인버스 합성 f는 또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서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 함수가 된다. 자, 이거는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집합이 된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명제에서 조건을 부정하면 또 부정하면 원래 조건이 된다. 자, 뭐야? A집합의 여집합을 여집합하면은 무엇이 된다? 바로 A집합이 된다. 이런 것처럼 원래 역함수를 다시 한번 역함수하면은 원래 함수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G 합성 F 합성함수의 전체의 역함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로 쓴다. 순서 중요하다. 순서에 주의해라. 이거 이렇게 바꿔서 써야지만 반드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서 바꾸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왜? 합성함수는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 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거야.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할 때 우리는 A의 여집합,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또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 느낌으로 알겠습니까? 자, 왜 여기에서 이게 바뀝니까? 이건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G 합성 F의 인버스를 우리가 각각의 역함수의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G 합성 F가 항등함수이면 F 합성 G도 항등함수일 때 우리는 둘의 관계를 역함수로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만 성립하면 안 돼요. G 합성 F가 항등함수이면서 동시에 F 합성 G가 항등함수여야지만 우리는 G 함수를 F의 역함수, F 함수를 G의 역함수로 인정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FA가 B다. 그런데 F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면 FB는 반드시 A여야 한다. 반드시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란 얘기야. 됐죠? 자,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 하면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들 G를 F 인버스 X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역함수의 성질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실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강의 듣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테마는 자, 이 위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이고 이게 뭐야 글씨들이 좀 지저분하네. 얘네들을 좀 없애고 설명을 할게요. 자, 뿅 지우고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일단 관심 있게 봐.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두 번 합성을 해주면 f 합성 fx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 위에 있는 내용 봐봐.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